안녕하세요. 온통부감 한의사 박경숙입니다. 건강 패치와 파스를 활용한 건강관리법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규소와 유황을 함유한 그런 패치를 이용해서 만성질환 관리에 도움되는 그런 방법을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만성요통 또는 다리 쪽으로 내려오는 그런 좌골신경통 이런 관리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자, 오늘은 발목 염자가 있을 때 또는 족저근막염이 있을 때 그리고 운동할 때 다리에 막 심한 피로감이 오고 그러죠. 자, 그럴 때 아니면 막 하지가 막 떨리듯이 이렇게 불안해서 막 움직이게 되는 하지 불안증 그리고 쥐가 자주 날 때 이럴 때 활용하는 방법 설명을 드려볼게요. 물론 이것도 지난 시간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허리에서부터 물론 치료를 해도 되지만 허리 이하 쪽으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뭐 운동하다 또는 걸어가다가도 이렇게 발목이 삘 때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발목이 삐면 당연히 치료 받으러 가는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는 실수가 한번 삐면 이제 가서 침을 맞거나 이제 주사를 맞거나 치료를 받았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걸어 다닐 만만 하면 치료를 더 이상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냥 그 발로 계속 다니는 거죠. 그런데 우리 몸이라는 것은 항상 이게 회복이라는 단계가 있는데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다 보면 거기에 적응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100% 원래 상태로 돌아가질 못하고 한 60%, 70% 이 정도 좋아지면 그냥 걸어 다닐만 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그냥 쓰는 거죠. 그러다 보면 원래보다 훨씬 약화된 상태에서 이제 계속 사용하다 보니까 조금만 무리가 가면 또 삐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 프로 운동선수를 치료해 본 적이 있었는데 이분들은 치료를 이제 다리를 다쳤어요. 발목을 다쳐서 이만큼 부어가지고 오셨어요. 이분들은 내원을 하시면 완전히 치료가 될 때까지 날마다 치료받으러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펄쩍펄쩍 뛰어도 발목을 비틀어도 굽혀도 어떻게 해도 아프지 않을 때까지 치료를 받으시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시겠죠? 발목이 그분들의 생명이잖아요. 선수 생명. 그러니까 철저하게 치료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인들은 그냥 지낼만 하다 보면 그냥 이제 묻어두고 사는 거죠. 그런데 그럼 별로 지혜롭지 못하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불편감이 있으면 그때 바로바로 치료하는 게 좋은데 이제 바쁜 일상 때문에 치료받으러 이제 병원에 계속해서 이제 다닐 수 없다라면 그럴 때 급한 치료는 병원에서 받았는데 그 이후에 관리를 할 때 이런 파스요법을 사용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 측면에서 한번 눈여겨보시면요. 자, 발목을 이렇게 다쳤을 때 제일 많이 다치는 곳이 이쪽이에요. 이게 어딘지 감이 오시나요? 이게 그냥 바로 이렇게 누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발등이고요. 여기가 바깥쪽 복숭아뼈예요. 그래서 이쪽이 이제 발목 딱 정중앙, 혈자리로는 회계라고 하는데요. 발목에는 당연히 이렇게 발목 전체를 감싸주는 인대가 있기 때문에 그 인대 부위를 튼튼하게 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이 혈자리가 구어예요. 복숭아뼈에서 한 45도 앞쪽 제일 쏙 들어간 이 부위가 가장 많이 다치는 부위예요. 그리고 여기 다음이 바로 옆에 이렇게 인대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 부위가 가장 많이 다치는 곳인데 그냥 뭐 혈자리 이름 몰라도 제가 상관없다고 했죠. 이렇게 눌러봐가면서 가장 아픈 자리를 찾으면 돼요. 그런데 그게 대부분 요 복숭아뼈를 둘러싸고 있는 이 부위라는 거죠. 인대는 대개 뼈에 붙기 때문에 이 복숭아뼈 바로 붙은 이 부위에다 이렇게 붙여주고요. 그리고 그 앞쪽으로 조금 심하게 이제 삐끗하신 분들은 요 앞쪽까지 이렇게 통증이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앞에다 이렇게 붙여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바로 위쪽으로 이렇게 이 정도로 붙이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복숭아뼈 뒤쪽에 그 아킬레스건의 양쪽 골륜 태계라고 그랬죠? 그쪽 부위에다 이렇게 붙여주면 발목 근처는 거의 붙여진 거예요. 그 정도만 하셔도 되고요. 그런데 제가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신경이라는 것이 발 쪽으로 내려오는 신경은 허리에서부터 쭉 다리 쪽으로 해서 내려오는 거잖아요. 경락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구어라는 혈자리, 여기가 족수양 담경 혈자리인데요. 그래서
이 복숭아뼈에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쪽 부위에다가 그 다음에 무릎 바로 밑에 있는 이제 무릎 바로 밑에 있는 혈자리 이제 양릉천이라는 뼈가 있거든요. 거기에다가도 붙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발목뼈가 이제 발목 삐끗했을 때는 기본 혈자리가 이 정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보시면 되겠네요. 이쪽이 양릉천이에요. 요 위에가 이제 무릎이라고 했을 때 무릎 아래쪽에서 좀 옆으로 가면 여기에 볼록한 뼈 있거든요. 그 바로 앞자리, 거기가 양릉천인데 여기에다 붙이면 되세요. 그래서 여기에다 붙이고 여기에다 붙이고 발목에 붙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을 하면 발목 염좌시에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자, 이제 족저근막염. 족저근막염이라는 것은 발바닥을 싸고 있는 그 근막에 염증이 생겼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 내가 다친 것도 아니고 왜 족저근막염이 생길까 이런 생각 해보셨죠? 이 족저근막염이라는 것이 그냥 우리가 뭐 모기에 물려서 어디 상처가 나서 막 고름이 생기는 것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근육과 근육이 막 서로 땡기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가 무리가 오면서 염증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의 피로를 풀어주지 않고서는 족저근막염이 좋아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족저근막염이 있다고 해서 그 발바닥에다가만 뭐 약을 발라주거나 뭐 침을 맞으면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마셔야 되고요. 그래서 족저근막염이 있다 그러면 최소한 허리에서부터 풀어주면 더 좋지만 그렇지는 않다 하더라도 이쪽 오금 밑에서부터 이제 풀어주는데 오금이랑 그 다음에 쭉 내려오면 우리 다리에 이렇게 알이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죠? 그 근육이 이렇게 볼록하게 딱 내미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바로 밑에다가 이걸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친구는 어리기도 하고 이제 누워 있으니까 이렇게 볼록한 부분이 잘 표시가 안 나는데 이렇게 다리 쭉 올라가다가 볼록해지는 바로 밑에 거기에다가 이제 붙여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게 아킬레스건이죠. 아킬레스건의 양쪽에다 붙여주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거는 용천혈이라고 해서 용천혈이라는 말은 굉장히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샘이 솟는 것처럼 우리 몸에 어떤 원천의 힘이 신수가 이제 생기는 곳이다. 이런 혈자리인데요. 그래서 용천혈에다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해서 발목 주변부와 다리와 발바닥까지 이렇게 같이 풀어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이 정도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발목의 근처를 만지면서 아픈 곳은 이렇게 다 붙여주면 되세요. 자, 이런 식으로 족저근막염 또는 쥐가 자주 날 때 이제 같이 활용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제 우리가 항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이렇게 아플 때만 뭐 이렇게 치료를 하려고 이렇게 하실 게 아니라 운동을 할 때는 일정 정도 무리가 가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운동을 할 때 무리가 가지 않도록 또는 운동의 효과를 좀 더 크게 하기 위해서 제가 여기에서는 그 규소 유황이 광물질이기 때문에 여기서 원적 개선이 방사가 된다고 했잖아요. 원적 개선이 방사가 되면 그 혈액순환 잘 되면서 근육을 편안하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운동 능력이 오히려 올라가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할 때에도 그냥 습관처럼 이걸 붙이고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저는 딸이 이제 셋이 있는데, 큰 나이가 예쁜 구두를 신고 싶은데, 이제 좀 예쁜 구두는 아무래도 발에 불편하죠? 그런 거 발바닥이 좀 아프니까, 이 파스를 붙이고 간 거예요. 제가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그 예쁜 구두를 신고 싶은 욕망이 스스로 이걸 붙이게 했나 봐요. 그래서 이걸 붙이고 갔는데, 신기하게 발바닥이 안 아프더라. 그래서 걸어 다니는데 힘들지 않았다. 이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걸 붙였더니 발바닥이 편해서 좋기는 한데 열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게 무슨 열이 나. 왜냐하면 제가 먼저 붙여봤었거든요. 저는 아무 열도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 하지 마. 이제 그러고서 넘어갔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막내딸이 또 발목을 이렇게 삐끗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 파스 좀 붙여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냥 이거 동그란 거 여러 개 붙여주기 귀찮아서 이 넓은 거를 갖다가 이제 이 자리에다 이렇게 붙여줬어요. 그랬더니 우리 막내딸이 또 하는 소리가 엄마 발이 안 아프기는 한데 너무 후끈후끈 열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그래서 제가 이제 실험을 해본 거예요. 저는 붙여도 아무 느낌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파스를 제가 붙이고 한번 운동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운동을 하면 몸에서 열이 더 많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땀도 나고 이러면서 그 이온화 현상이 조금 더 이제 일어났는지 그러면서 열이 갑자기 막 그 붙인 부위에서 후끈후끈 나더라고요. 아, 원적 개선이 방사된다는 게 이런 거구나 라는 걸 이제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좀 뭐 창피하기도 하지만 제가 평소에 그러니까 체온이 조금 낮았나 보죠. 그러면서 그냥 붙이고 있을 때는 그걸 별로 못 느꼈는데 어쨌든 운동을 하니까 그렇더라. 그래서 이 경혈 패치 또는 이 규소 파스를 붙이고 운동을 하면 몸에서 이제 체열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서 이 파스의 효과가 좀 더 극대화되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물이 닿아도 전혀 상관이 없고 제가 효과가 이틀 간다고 했죠. 오히려 물이 약간 닿으면 효과가 더 좋더라고요. 아까 땀을 흘리면 효과가 제일 좋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런 부분들 이해를 하시면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자전거를 탄다 아니면 걷기를 한다 이런 운동을 할 때도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정도로 발목을 삐끗했을 때 발목 염좌 또는 족저근막염 이제 운동 시 다리가 피곤할 때, 이럴 때, 이렇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피로감이 너무 심해서 이 정도 붙여갖고는 효과가 안 난다? 그럼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허리가 아플 때 치료하는 방법처럼 엉덩이 쪽으로 쭉 올라가서 엉덩이와 허리 부분까지 같이 이렇게 붙이면 효과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효과가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침을 맞았을 때 즉시적인 효과가 있는 것처럼, 제가 이제 그 빛이라는 것이 침처럼 이동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이것을 사용하면서도 그런 느낌을 가졌었거든요. 그래서 효과가 뭐 며칠 있다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바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용해서 효과가 없으면 바로 위로 다시 올라가 보자. 자,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발목 다음으로 많이 아픈 곳이 어깨잖아요. 어깨 또는 오십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십견이라는 것은 동결견이라고도 하죠. 자, 얼어붙었다. 어깨가 잘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여기까지 올라가고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요거 안 되고 또 이렇게 하면 열중샷 자세를 못하고 그냥 여기까지 가다가 악 소리 나고 이런 식으로 얼어붙는 그것을 이제 오십견이라고 하는데, 자, 오십견이라는 것은 왜 올까? 이것은 어깨의 그 염증이 이제 작은 염증들이 반복이 되면서 완전히 그 인대와 근막들이 다 유착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꽉 유착이 되니까 이렇게 유착이 되면 이렇게 이게 안 굽어질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가동성이 안 생기는 거죠. 이런 상태인 건데, 근데 어깨가 아플 때 계속 여기만 주무른다고 해서 그 치료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어깨에 이 관절에 붙는 근육이 한두 개가 아닌 거예요. 뭐 대흉근, 소흉근, 그 다음에 여기 승모근, 견갑근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근육들이 여기에 붙거든요. 그 근육들을, 그 주변에 있는 근육들을 하나하나 찾아서 다 풀어주면 어깨가 저절로 편안해지는 거예요. 자, 그런 원리에서 그 어깨가 아플 때는 이제 목부터 어깨 주변부를 다 풀어줘야 되는데, 보통 이제 혈자리 이름으로서는 이렇게 견정이 있고 천료, 뭐 고권, 병풍, 거골, 천종 이렇게 있는데, 이 천종이라는 것이 이 견갑골 그 사이에 이제 가운데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 혈자리에 그냥 얽매이지 마시고 이 혈자리 찾으라고 하면 이제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하냐? 눌러보시면 돼요. 눌러서 그 어깨 주변 부위에 그 이제 아픈 자리를 하나하나 찾아서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근데 그 눌러보는 것을 바로 여기만 하지 마시고 목부터 이 팔까지 또는 등 쪽까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찾아가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가 어디냐면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우리 몸에서 모든 근육에서 가장 중요한 근육 하나만 대라. 그러면 무슨 근육이다?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흉쇄유돌근이에요. 자, 흉쇄유돌근이라는 것은 여기 이걸 흉골이라고 하죠. 가슴뼈 여기, 쇄골 이쪽, 이게 쇄골이잖아요. 흉골과 쇄골, 그리고 여기 귀 밑에 있는 뼈를 유양돌기라고 해요. 이 유양돌기에서부터 이렇게 시작한 조금 이렇게 근육이 적당히 발달하신 분은 흉쇄유돌근이 잘 보일 텐데, 여기 여기 여기서 이렇게 가서 이 근육이 흉골에도 붙고 쇄골에도 붙는,
그래서 유양돌기에서 돌기, 그 다음에 여기 흉쇄 유돌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 밑에 여기를 풀어줘야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볼까요? 여기 이게 흉골이잖아요. 여기 끝나는 부분 여기랑 여기에다 붙여주시고 여기 쇄골이 시작되는 부분 붙여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귀 밑에 붙여주시고 이러면 유양돌기를 풀어주는 거죠. 여기 목의 근육을 풀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쪽에서는 이 머리 그 가락이 이제 다 난 그 밑에 그 부위하고 여기 이제 여기는 꼭 어디라고 할 것 없이 5번, 6번, 7번 이렇게 눌러가면서 주로 이제 어깨 아프신 분들이 이제 이쪽 5번이라든지 이쪽이 많이 이상이 있어요. 그리고 그 목의 어떤 정중앙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그쪽, 그 다음에 여기 견정혈, 이렇게 하나씩 눌러가면서 찾으면 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어깨가 이렇게 뒤로 안 돌아가는 것은 주로 어디에 이상이 있는 거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가는데 안 가요? 여기에서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런 자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깨에서 가장 많이 고장이 나는 곳이 바로 여기예요. 앞쪽. 그래서 여기를 굉장히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주면 좋거든요. 그래서 어깨 앞쪽에 여기를 눌러보시면 아픈 자리들이 좀 많을 거예요. 자, 이렇게 어깨 앞쪽에 요 쇄골의 그 끝나는 부위, 어깨로 넘어가는 어깨 바로 앞에 여기예요. 여기. 이 앞에 이 부위를 만지면서 아픈 데다 다 붙여주시면 된다. 그 다음에 어깨의 여기 정중앙 부위 이렇게 눌러서 아픈 데 찾아주시면 되고요. 여기는 그 유두와 유두 사이 가슴 부위인데 여기를 왜 붙이게 되냐면 그 대흉근이라는 것이 이렇게 여기에서부터 근육이 이렇게 와서 팔까지 붙게 돼 있어요. 이 대흉근이 당연히 문제를 일으켜도 어깨가 또 아프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흉근을 풀어준다는 측면에서 어깨가 많이 아프신 분들은 이쪽 부위도 이렇게 눌러가면서 아픈 지점을 찾아서 거기에다가도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그 어깨의 뒤쪽, 그 다음에 어깨 앞쪽, 그리고 이 목 근육, 이제 뭐 흉쇄유돌근뿐만이 아니라 그 옆에 이제 사각근도 있는데 그 옆에도 눌러서 다 이렇게 많이 아프면 그 부위다 붙여주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쪽 사각근이라든지 흉쇄유돌근 이런 근육들이 단단하게 굳어 있는 분들은 그 근육이 신경을 누르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근육이 유착이 돼서만 아픈 것이 아니라 신경을 누를 때도 아프거든요. 그래서 그 단단하게 굳어져 있는 근육들을 풀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 디스크는 그 경추를 중심으로 풀어간다면 이 오십견이라든지 어깨의 통증은 이런 어깨 주변부의 근육들을 편안하게 풀어주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혈자리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어깨를 지나는 경락이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이 곡지라는 것은 이쪽이에요. 이 팔꿈치의 바깥 부분 이쪽에다 붙여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양지라는 것은 이 손목의 그 정중앙 여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후계라는 것은 이 손 여기 새끼손가락의 이쪽 이 부위거든요. 그래서 자 이렇게 새끼손가락 있는 부위, 그 다음에 여기 곡지 이렇게 하고 어깨로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어깨를 관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경혈 패치를 이용해서 발목염자 또는 다리에 피로감이 심할 때 또는 운동할 때 조절하는 방법, 그리고 어깨에 통증이 있을 때 관리하는 방법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만성 소화장애로 고생하는 분들을 위해서 관리하는 방법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